김민준과 박수연은 지난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민준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29살 개발자였고 수연은 27살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이들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민준은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고 수연은 밝고 사교적이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다. 결혼 초기 몇 달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SNS에는 함께 요리하는 사진, 주말 나들이 사진들이 꾸준히 올라왔다. 민준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척 예뻐했고 수연의 부모님도 사위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결혼 4개월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이 야근이 잦아졌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수연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자 서운함이 쌓여갔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미안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나아질 거야. 민준은 항상 같은 답변을 했다. 하지만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수연도 변했다. 원래 밝던 성격이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갔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SNS 업데이트도 뜸해졌다. 남편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갔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깊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 짧고 건조한 대화만 오갔다.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준은 회사 일에 지쳐서 집에 오면 바로 씻고 잠들었고 수연은 남편이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을 걸지 않았다.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민준은 밀린 일을 처리한다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수연은 학교 준비물을 만들거나 혼자 독서를 했다. 이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민준의 어머니였다. 요즘 수연이 연락이 뜸하네.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좀 바빠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민준도 아내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12월 15일 오후 2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민준과 수연을 함께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부부가 나가시더니 짐을 좀 들고 계셨어요. 여행 가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다. 12월 16일 저녁 민준의 회사 동료가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12월 17일 수연의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렸지만 수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교사가 급하게 투입되었다. 12월 18일 양쪽 가족들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의 휴대폰은 모두 꺼져 있었다. 12월 20일 민준의 부모와 수연의 부모가 함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부부가 함께 사라진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은 경찰관의 말을 끊으며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수연의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얘들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경찰은 아파트를 수색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여권이나 큰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는 없어진 상태였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12월 15일 오후 2시 10분경 두 사람이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이한 점은 둘 다 표정이 무겁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수연의 컴퓨터에서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부 상담, 결혼 생활 적응, 신혼 우울증 같은 검색어들이 발견되었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은 최근 몇 달간 민준이 많이 우울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점심도 혼자 먹고 퇴근 후 회식도 참여 안 했어요. 수연의 동료 교사는 다른 증언을 했다.
11월부터 수연이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12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 기차표를 산 것으로 보였지만 어느 행선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양쪽 가족들도 몰랐던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민준이 몇 번 전화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신혼 적응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수연의 아버지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수연이가 추석 때 집에 와서 울었어요. 외롭다고.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고. 그래서 좀 더 노력해보라고 했는데 양쪽 부모들은 자식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실종 신고 2주 후인 1월 4일 강원도 정선의 한 펜션에서 두 사람이 발견되었다. 펜션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오래 묵은 손님들인데 며칠째 방에서 안 나와서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방 안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옆에는 빈 수면제 병이 있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식을 되찾은 후 민준과 수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저희는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양쪽 부모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이어서 말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화도 안 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혼하자니 양가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니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함께 죽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12월 15일 집을 나와 강원도로 향했다. 며칠을 함께 보내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는데 깨어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었던 것이 신혼 우울증과 적응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혼은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서로를 사랑해도 함께 사는 것은 별개의 기술이 필요해요.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부부 상담을 권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양쪽 가족들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 적절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너무 완벽하기를 바라거나 문제를 숨기도록 압박하면 안 됩니다. 6개월 후 민준과 수연은 상담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로움, 서운함, 기대와 실망 같은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민준은 야근을 줄이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수연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남편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수연이 상담사에게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라진 신혼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